예를 들어서 재산분할로 1억을 청구하면 인지대가 20만 원 정도, 5억을 청구하면 90만 원 정도, 10억을 청구하면 180만 원 정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 있는 선택을 돕는 류현정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요, 소송 비용에 대한 영상 추가로 준비했는데요. 보통은 소송 비용이라고 하면 변호사 보수 정도만 생각하시는데 이 외에도 법원이나 상대방한테 지급해야 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안내드린 변호사 보수에 대한 내용이 좀 복잡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만약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이혼 소송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특히 소장을 접수한 원고의 경우에는요, 필히 인지대, 송달료와 같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사건을 접수하면서 법원에 내는 일종의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전적인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보통은 그 청구 금액에 비례해서 금액이 책정되고요. 예를 들어서 재산분할로 1억을 청구하면 인지대가 20만 원 정도, 5억을 청구하면 90만 원 정도, 10억을 청구하면 180만 원 정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라는 것은 소장이나 이런 서류를 원고가 피고나 다른 기관에 보내는데 발생하는 말 그대로 서류 전달 비용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인지대와 송달료는 최초 소장 접수 그 직후에 법원에서 가상계좌와 함께 안내합니다. 그럼 안내받은 내용대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혼 사건을 진행하면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하거나 각종 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그 기관들이 자료를 보내는 비용을 소송 당사자가 부담하게끔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때그때마다 안내된 비용을 납부하면 되고 그 비용을 납부하면 회신혼 내용을 당사자에게 오픈해 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송달료는 사실 자료가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라서요, 크진 않아요. 보통 10,000원 이하의 금액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혼 사건을 진행하면서 법원에 납부가 필요한 비용은 감정비용, 공탁금, 그리고 보관금 정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비상장 주식이라거나 지방에 있는 부동산이라거나 건물이라거나 사업장의 권리금이라거나 혹은 영업장 내에 있는 기계나 고가의 집기 등이라서 그 시세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형태의 재산일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가치를 입증해야 하는 측이 감정 신청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정료는 통상 수백만 원이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사건을 진행하는 당사자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통상 감정료는 지방 소재 토지일 경우 500만 원 이하,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 그리고 권리금일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에서 산정되는 편입니다. 이 비용은 법원이 지정한 감정평가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탁금은요, 법원에 보관해두는 금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혹은 상대방 재산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가압류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혼 사건 진행하면서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는 결국 돈을 달라는 청구잖아요. 그런데 소송 진행 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해버리면 실제 돈을 받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전처분 신청 사건이 이혼 사건과 병행해서 많이 다뤄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소위 묶어두는 작업인 만큼 법원에서도 공탁금을 요구합니다. 보통은 보증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수십만 원 선에서 정리되지만 일부라도 현금 공탁을 명할 경우에는 많은 금원을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이 공탁금은 물론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보관금은요, 사건이 확정되었는데 상대방이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경매 신청을 하면서 법원에 보관이 필요한 그러한 성질의 금원인데요. 보통 경매 대상은 부동산이에요. 그리고 그 가액은 수억 원이기 때문에 법원 보관금도 통상 몇백만 원 선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을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소송이 완결된 후에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송을 진행했는데 상대방한테 돈을 지급해야 된다? 물론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한 판결금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판결금은 마땅히 지급해야 하는 금원이고 이와는 별개로요, 상대방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부담한 소송 비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이러한 판결금과는 별개로 지급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장을 접수할 때 통상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청구 취지를 포함시키고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법원은 최종 판결을 내릴 때 사건을 진행
진행하면서 발생한 소송 비용을 소송 당사자가 각자 부담할 것인지, 혹은 당사자의 일방이 전액 부담케 할 것인지, 혹은 비율을 정해서 각자 부담케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따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원고가 전부 이겼다 라고 가정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판결금을 받기 위해 변호사 보수 등 소송 비용을 불필요하게 부담한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소송 결과 원고가 전부 승소했으니 그렇게 지출한 비용을 피고가 판결금과는 별도로 부담해 주라는 것이에요. 보통 이혼 사건에서는요, 소송 비용을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라 라는 내용의 주문이 나오는 편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최종 인정된 판결금 이외에도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이 부담하게 된 소송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오늘은 변호사 보수 외에 소송을 진행하면서 고려해야 될 비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에 더 좋은 소재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